자, 그리고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자, 모두 누구누구 출석 입력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일단 수식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수식을 나가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림 삽입하는 부분, 이 부분 이제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러한 그 시트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삽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목 글자를 또 글맵시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워드 아트죠. 워드 아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화면에서 삽입이라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삽입. 삽입을 들어가 보면 텍스트 그룹에 워드 아트라고 있습니다. 워드 아트. 이게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글맵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여러 형태의 그 스타일이 워드아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거 한번 선택해 보실까요? 자, 채우기 1번 A로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데요. 자, 영화 예매 순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영화 예매 순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이 됐다면, 자, 현재 워드아트에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상단에 이렇게 상단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나오죠. 지난 시간에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다면 도형은 이쪽 메뉴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워드아트는 오른쪽 메뉴 여기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도형과 동일합니다. 자, 만약에 스타일을 이곳에서 그대로 바꾸거나 정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로 했으니까 첫 번째로 일단 하면 되겠죠. 그리고 채우기는 글자의 색상을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워드아트 스타일에 여기 채우기 있으니까 그래서 도형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도형색을 변경할 때 이쪽에서 있잖아요. 여기서도 워드아트도 색깔을 변경한다. 그러면 색상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만약에 보라색으로 하겠다. 보라색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윤곽선도 넣겠다. 그러면 윤곽선을 선택해서 도형처럼 두께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대시에서 선의 모양을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윤곽선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 1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윤곽선에 대해서 색상을 만약에 노란색을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했다면 빨간색이 되고,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색상을 일단 노랑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대시에서 점선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선을 선택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선 없음, 윤곽선 없음을 하면 선이 없는 게 선이 빠지겠죠. 그리고 텍스트 효과는 말 그대로 효과는 그림자 효과를 주겠다. 그럼 그림자 효과를 고르시면 되죠. 얘는 안쪽에 그림자, 얘는 원근감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원하는 대로. 자, 아무거나 한번 놔보겠습니다. 저는 원근감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그림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서도 보시면은 반사라는 것도 있죠. 반사는 글자를 이렇게 반사시키는 거죠. 이렇게. 자, 필요 없으면은 안 하고, 필요하면 넣고. 그 다음에 네온은 어떤 효과인지 볼까요? 네온은 겉에 이렇게 글자에 네온 효과를 주는 거죠. 위에서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필요하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선택 안 하고. 입체 효과도 그 도형에서 동일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런 입체 효과를 하겠다.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3차원 회전도 볼까요? 자, 3차원 회전도 보고. 자, 이렇게. 자, 워드아트에서 자, 변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변환은 워드아트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 모양을 이런 모양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노란 점이 있습니다. 노란 점은 이렇게 모양을 이게 변형을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조절점은 하얀색 조절점은 크기 조절을 하겠죠. 이렇게 그 글에 대해서 그죠? 네.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 효과에서 변환 들어갑니다. 자, 다른 모양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아무거나. 나 이런 모양을 하고 싶어. 이런 모양. 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선생님께서 필요한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홈에서 글꼴을 원하는 젤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원하는 젤 아무거나. 자, 원하는 젤을 골라봅니다. 저는 뭐 공서 또는 목각, 백송 여러 가지인데요. 자, 백송 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워드아트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도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노란 점이 있으면 노란 점으로 이렇게 워드아트의 스타일을 조금 모양을 변경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제목 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데 위치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선생님께서 얘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자,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원하는 형태로 그냥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내용이랑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예, 사용할지만 알면 되니까 자, 원하는 형태로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워다트는 다시요 선생님 삽입에서 삽입 보면 맨 끝에 쪽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자, 여기 워다트 삽입 누르시면 화면을 크게 해드리면 여기 맨 끝에 텍스트 그룹에 있습니다.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 있습니다. 자, 다 해보셨을까요? 자, 워드아트로 이렇게 제목 글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서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위에서 1, 2, 3, 4, 5, 6행까지는 제가 뭐 크기를 이 정도 했고, 7행 있는 데서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조금 올려서 조정을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 일단 제목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자, 7행에다가 순위, 영화, 이메일, 얘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퍼센트가 있어요. 퍼센트 입력하는 부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B의 7번지에서 D의 18번지까지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A열을 조금 좁혔네요. 좀 좁히겠습니다.
저는 얘를 좀 끌어다가 이 정도 위치에다가 놓겠습니다. 자, B의 7번지에서 D에 18번지까지 내려서 테두리 홈에서 글꼴 그룹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폭을 조절하시면 되죠. B 열을 조금 넓히고, 그 다음에 C 열을 좀 많이 넓히고, 그리고 D 열도 좀 넓혀보겠습니다. 이 식으로 넓힙니다. 행도 넓혀주시는 게 좋겠죠. 8행부터 18행까지 블록을 정하고 18행과 19행 경계선에서 18행을 보면서 폭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요. 18행 폭을 보면서 비트를 내려서 조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더 넓히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내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입력을,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미부터 입력하시고, 엔터. 자, 1, 2, 3, 4, 5, 6, 7, 8, 9, 10 연속적인 데이터죠. 자, 1 누르고 엔터하고, 자, 1번에서 채우기 핸들로 밑에까지 17행까지 내려서 밑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클릭해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로 해주면 1씩 증가가 되죠. 자, 또는 1, 2를 쓰고 2개를 블록 잡아서 드래그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화, 엔터. 자, 나머지 영화 제목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B의 18에서 C의 18은 픽셀 병합이 되어 있죠. 블록을 정하고 그리고 맞춤의 설명화 해주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예매율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를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밑에 평균 예매율도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다 입력하셨을까요? 자, 입력이 되셨다면, 자, 여기 퍼센트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퍼센트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먼저 퍼센트는 자, B의 8번지에서, D죠. D의 8번지에서 D의 18번지까지가 퍼센트 자료가 들어갔어요. 백분율이요. 그냥 블록을 전체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그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퍼센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퍼센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표시 형식이 그러니까 이렇게 퍼센트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설식에서 들어갔을 때 지난번에 뭐 글자 뒤에는 문자를 넣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을 지정했듯이 얘는 퍼센트 형식이 여기에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데이터를 그냥 13.2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11.909 엔터, 9.68 엔터 이런 식으로요. 자, 입력을 해보십니다. 자, 9.63 엔터. 잠깐만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얘는 반올림이 돼서 그래요, 선생님. 만약에 자릿수를 얘처럼 늘리려면 자, 여기 소수점이요 두 자리까지 했죠. 그러니까 블록을 정해서 자, 위에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늘림 줄임 여기 있었죠. 얘로 자, 자릿수를 늘리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하면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점.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놓습니다. 자, 입력이 되셨다면 얘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을 정하고 자, 얘가 이제 지금 보니까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보통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가운데 맞춤에 정렬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다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요. 맞춤. 상단에 맞춤에서 정렬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운데 정렬이요. 그 정 가운데로 글자가 갔어요.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조절을 해볼까요? 자, 글꼴을 만약에 조절하신다면 위에서 하시면 되고, 자,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자, 크게 저는 한 14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위에는 채우기가 있었네요. 자, 지난번에 소식 다 배우셨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 정하고, 그 다음에 색상, 깡통에서 자,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되겠죠? 자, 원하는 대로. 자, 바깥선은 제가 뭐 빨간색 선으로 했는데 선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블록을 정하고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서식 들어가면 되죠. 새서식에서 테두리로 들어갔었죠. 테두리에서 자, 선의 모양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선의 모양을 저는 좀 약간 두꺼운 선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자동에서 선색을 빨간색으로 했는데 뭔가 빨간색으로 했다. 그럼 빨간색. 그리고 바깥쪽이니까 윤곽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제가 테두리를 선택하고 선의 종류를 선택을 했고 색상을 선택했고 윤곽선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빈 곳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들어가겠죠.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뭐 순위, 영화 예매일, 그 다음에 평균 예매일 글자를 좀 진하게 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원하는 글자를 진하게 하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 자, 위에 속성에서 글꼴 그룹에서 가가가 있었죠. 가를 눌러주면 좀 진하게 되겠죠. 한 번 누르면 진하게 벗어나고 한 번 누르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절을 조금 잘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다시 한번 저는 여기 내용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예매율 이 부분이 이제 평균을 내려고 그래요. 이거에 대한 예매율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할 건데요. 자, 얘는 일단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함수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여기에다가 답이 나올 곳에다가 뒤에 18번지에다 위치를 하고
자, 평균이나 합계나 영역만 지정하면 엑셀이 자동으로 구해주는 그런 메뉴가 있죠. 이게 어딨냐면 홈메뉴의 맨 끝에 보면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편집. 그리고 자동 합계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드롭다운 버튼이 있어요.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여기는 합계를 구한다든가 평균을 구한다든가 개수를 구한다든가 원하는 대로 최대값을 구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영역에서 특별한 이런 평균, 합계, 개수 이런 거를 가장 큰 수를 구한다든가 가장 작은 수를 구한다든가 하는 그런 함수들이 이 안에 있어요. 자동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자, 합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커서가 있는 답이 나올 곳에 이렇게 썸이라고 하고 이런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만약에 여기가 영역이 내가 잘못 선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 2, 3, 4번까지만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는 다 하고 싶어. 그러면은 뒤에 지금 8번지에서부터 밑에 뒤에 17번지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영역만 평균을 지금 합계 구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 합계로 구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죠? 얘 지우겠습니다. 클릭하고 딜리트를 지웁니다. 평균 구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다 놓고 자, 자동 합계에서 평균 두 번째 거죠. 평균을 선택합니다. 얘가 영역을 잘 선택을 했다면 엔터를 치면 되고 영역을 잘못 선택했다면 내가 필요한 그 평균을 구할 영역을 다시 드래그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얘가 잘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엔터 하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이렇게 8.23에서 자동으로 평균을 구해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제가 여기서 값을 10.56 이렇게 썼다면 자동으로 평균을 이렇게 고쳐주겠죠. 그래서 엑셀이 좋은 점이 이런 자동 계산을 잘 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엔 그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인터넷상에서 있는 그림 아무거나 갖고 와서 제가 여기다 놓은 거예요. 자, 선생님 컴퓨터에 그림이 하나 정도는 있죠.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림. 자, 그림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메뉴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넣는 그런 메뉴예요. 자, 만약에 제 컴퓨터에 그림이 뭐 하나 있어요. 제가 만약에 피아노를 넣겠다. 그러면 삽입해서 드래그만 하거나 아니면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 하나 아무거나 가져와 보시겠어요? 일단 자, 그림을 하나 아무거나 가져옵니다. 자, 없으시면 인터넷에서 그림 아무거나 찾으셔서 선생님께서 저장하시면 되죠. 네, 조금 기다려 드릴게요. 그림 없으신 선생님 위해서요.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에서 여기서 합니다. 자, 이거 없으시면 온라인 그림 있으시면 온라인 그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오는 거고 이 옆에 보니까 온라인 그림이 있네요. 자, 온라인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빙이라고 있죠. 빙. 인터넷에서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자, 한번 제가 여기다 팝콘을 했죠. 팝콘 한번 써달라고 해볼까요? 엔터. 지금 팝콘들이 많네요. 자, 이 중에서 원하는 팝콘을 여기다 넣고 싶어요. 자, 선생님께서 아무거나 팝콘 하나 선택해 봅니다. 자, 저는 어떤 팝콘을 선택할까요? 자, 얘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삽입하면 다운로드 되면 여기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곳에서 클릭해서 완성하고 다시 한번 삽입에 온라인 그림. 자, 여기다가 필름인가요? 필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필름 했더니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필름을 갖고 있다.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하고 삽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크기 조절은 여기 조절점 나와 있죠. 조절점 나왔으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하나 갖고 옵니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을 하면 아까 도형이나 워드아트처럼 상단에 이렇게 그림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서식이 나타납니다.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도형이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서식에서 보시면 자, 아까 똑같아요. 여기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이. 그림에 대한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를 자, 여기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프레임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액자 모양이요. 그죠? 자, 각각. 자,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내리시면 자,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림. 그죠? 자, 적용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자, 왼쪽에 보시면은 수정, 색, 꾸밈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저 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색을 들어가 보면 색깔을 이 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보면 흑백이잖아요. 네, 이 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색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또 꾸밈 효과 여기 옆에 있는 거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흐린 뭐 블러를 효과죠. 블러 효과를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진하게 할 수도 있고 흐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그런 재질의 형태로 이미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크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자, 메뉴는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 이미지가 얘가 이렇게 선택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테두리를 넣겠다. 그럼 만약에 테두리를 만약에 여기서 아무 선이나 넣다 보면 이 테두리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미지 자체가 이 그림이 아니라 요거 자체였으니까 여기에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빼겠다. 윤곽선 없음. 그러면 빠지겠죠. 그죠? 이 선 똑같습니다. 자, 그림 효과. 이 효과죠. 그림자라든가 뭐 이런 거 넣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자.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면 이 그림에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안쪽 그림자. 자, 여기다가 밑에다 놓으면 이런 그림자. 이렇게. 자, 그죠? 그림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림자가 여기 왼쪽으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효과죠. 자, 다시 한번 그림 효과.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자, 네온도 있고요. 그죠? 자, 부드러운 가장자리라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로 이렇게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자, 얘 회전을 할 때는 위에 여기다 놓고 여기 돌리시면 돼서 돌립니다. 크기 조절. 자,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그림을 배경을 제거하고 싶어요. 배경이 얘는 포토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경을 뭐 깨끗하게 지우거나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색상의 배경을 제거한다든가 할 때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왼쪽에 보면 여기 배경 제거라고 있어요. 배경 제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핑크색으로 된 것들은 다 지우겠다는 얘기예요. 얘가 배경색을 인지를 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얘를 일단 이렇게 크게 조절점을 맞춥니다. 자, 맞춰보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다 나타나게 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배경을 이렇게 빼주는데 핑크색이 여기도 들어갔어요. 얘네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단에 보면 보관할 영역 표시라고 있어요. 여기 더하기. 그죠? 얘는 보관할 영역을 클릭해서 클릭해주면 보관할 영역을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예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고, 아이고, 벌써 클릭이 됐더니 빠졌네요.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돌아갔더니 방금 전에 한 걸 취소한 거예요. 자, 제가 보관할 영역을 선택하고 이 부분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줄 때 색상이 돌아오면 괜찮은데 안 돌아오면
아, 얘가 그냥 삭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 삭제를 하지 않게 이렇게 돌아오죠. 돌아오는 것들은 핑크색이 없어지면 얘네들은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도 남겨야 되죠. 이런 식으로 남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디를 해볼까요? 여기를 살려볼까요? 이렇게 살렸어요. 근데 요걸 죽이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그러면 제거할 영역 표시 얘를 선택하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얘가 자기가 자동으로 못 빼준 거는 눌러서 이 색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자, 얘는 보관할 영역을 추가하는 거고 얘는 보관할 영역을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핑크색을 제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여기 색이 빠지는 거예요. 이 배경, 그림을. 자, 클릭하고 회전을 하면 회전이 되는 거고. 그죠? 회전이 되는 거고. 크기 조절하면 크기 조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나는 서식에서 효과를 얻겠다. 색상을 바꾸겠다. 여기 수정 보면은 여기 명도라든가 뭐 이 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이미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더 밝게 하겠다. 흐리게 하겠다. 자, 이렇게 선택만 하면. 엑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미지들을 표현할 때도 여기서 다른 O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도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이제 색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게 배경을 뺄 수도 있어요. 색깔을 빼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제가 만약에 투명한 색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정에다가 이렇게 보면 얘가 투명한 색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잘 선택 안 되게 여기서는 배경을 뺄 때는 많이 선택을 해요. 얘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얘의 이미지가 이런 형태로 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포토샵 기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그죠? 필터를 적용한 듯한 그런 이미지죠.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 원활로. 자, 또 여기를 그림에다가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에다 놓겠다. 자, 이런 모양을 놓겠다. 자, 이런 모양을 놓겠다.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놓으면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엑셀도 너무 딱딱하지 않게 보기 좋게 문자를 꾸밀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라든가 워드아트를 넣거라든가 하면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도 한번 훑어봤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엑셀을 얘는 닫겠습니다. 엑셀을 닫고 아니면 플러스 버튼을 하나 더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이제 플러스 버튼 하나 누를까요? 눌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식을 나간다고 했는데요. 엑셀에서 이제 수식, 함수 이런 부분은 엑셀의 특징 중 하나이죠. 가장 큰 특징. 얘는 엑셀을 닫고 제가 오늘 학습할 창을 꺼내겠습니다. 닫았나? 그런 거 닫았나? 다시 한번 파일 여기 자, 먼저 수식의 개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수식의 개념을 잡기 위해서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수식의 개념을 잡아볼 거예요. 자, 수식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B의 2번지에다가 입력 A 이렇게 해볼까요? 입력 1이라고 쓸까요? 그냥 입력 1. 그 옆에다가 입력 2. 그 다음에 화면 크게 그릴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놔보세요. 블록을 정하고, 자, 글자 크기도, 글꼴도 원하는 대로 바꿔보고, 글자 크기도 만들어 보시고. 자, 서식이니까 우리도 서식 연습하는 거, 이렇게 할 때도 제대로 만드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테두리도 해보고,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도 넣어보고, 전체를 해서 가운데 정렬도 하고, 그 다음에 폭도, 열 폭도 조절을 하시고, 여행 폭도 조절을 합니다. 보기 좋게 만들어 봅니다. 자, 색상도 넣어볼까요? 자, 입력이 결과. 곱하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이 부분을 배경색을 넣고, 그 다음에 입력도 여기에서는 또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보고, 결과를 그냥 이렇게만 한번 넣어볼까요? 자, 결과를. 자, 구분을 위해서.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A열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삽입하면 열이 하나 앞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자, 얘를 선택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를 블록을 정해서 자,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놓으면 이게 화살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우스 좀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화살표 나올 때 있죠. 더하기 화살표.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끌고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자, 블록을 정하고, 자, 블록을 정했어요.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놨을 때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더하기 양방향 화살표죠. 이게 더하기 화살표. 더하기 화살표에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하고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면 이제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준다든가 아니면 열을 하나 삽입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생님께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자, 화면을 크게 하고 여기는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으셨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자, 저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요 안에 C의 3번 셀에 들어온 값하고 D의 3번 셀에 들어온 값을 결과를 여기에다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면 식을 만드는 거지 수식을 만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컴퓨터한테 계산을 하게 하려면 컴퓨터는 엑셀에서는 번지를 선택해서 그 안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C의 3번지죠, 얘는. 그죠? C의 3번지를 D의 3번지랑 더하면 되겠죠? 이거 더하기 하라 그랬으니까요.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나타내라 하는 거죠. 그런 수식을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해볼까요? 자, 먼저 컴퓨터한테 계산에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건 엑셀에서는 equal을 써요. equal, 는을 씁니다. 자, equal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는을 쓰면 엑셀은 계산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거를. 자, 그리고 어떤 걸 계산하느냐. C의 3번지에 들어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는 제가 직접 써줍니다. 자, Shift 누르고 플러스 써줍니다. 더하기 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D의 3번지를 더하면 되겠죠. D의 3번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C의 3번지 더 요 안에 있는 값하고 D의 3번지 이 안에 있는 값을 더해 이런 의미예요.
이퀄 해줬으니까 엔터 합니다. 엔터. 일단 0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무 값이나. 자, 50. 그 다음에 이쪽은 15 했습니다. 엔터. 아무 값이나 넣어봅니다. 자, 들어갔죠, 값이. 다시 넣어볼까요? 자, 23. 여기는 12. 엔터. 같이 제대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즉, 35가 나왔지만 35를 직접 입력한 게 아니라 얘를 누르면 수식 입력줄에 얘는 이렇게 수식이 C의 3번지 안에 있는 값하고 D의 3번지에 있는 값을 더해라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식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대로 입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곱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어떤 비율을 쓰냐면 이렇게 별표, 이게 아스테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별표를 쓰죠. 이게 곱하기예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equal. 자, C의 4번지를 해야 되겠죠. 요 번지. 자, 곱하기는 여기 들어오는 거 곱하기 할 거니까요. 제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곱해라 하고 싶어요. 여기다 값을 넣는 걸. 그럼 곱하기 직접 입력합니다. 곱하기 누구요? D의 4번지. 얘를 곱하라는 거죠. 자, 엔터 합니다. 0이네요. 값을 넣으면 얘가 곱해주겠죠. 자, 저는 5 곱하기 6 답이 나오겠죠? 저는 15 곱하기 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 빼기 선생님들께서 해보시겠어요? 빼기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보세요. 네,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계산에 equal 자, 빼기는 C의 5번지에 있는 이 값하고 빼 어떤 걸 빼? D의 2번지 입력 값 두 번째에 들어오는 요거하고 빼죠. 이 값에다 이 값을 빼 이런 의미죠. 엔터 했더니 들어왔어요. 그리고 값을 또 써봅니다. 다시 여기는 20 하면 엔터 하면 계산을 해주겠죠. 자, 나누기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슬러시 있죠, 기호. 이 슬러시가 나누기예요. 자, 기호를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를 할 때 이렇게 슬러시를 표시한다는 거죠. 자, 키보드에 이게 이런 나누기라는 기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슬러시를 쓰면 나누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죠. 자, 이해도 해볼까요? 자, equal. 자, C의 6번지, 나누기. 자, D의 6번지, 얘예요. 엔터. 엔터. 이거는 에러가 나왔네요. 이 디바이스 에러라는 것은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0을 나누면 무한대로 나오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값을 넣어주면 오류가 해소되겠죠. 자, 그럼 값을 넣어볼까요? 100. 여기다가 2를 나눌까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계산기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값을 아무거나 다시 넣어볼까요? 더하기 50에다가 나는 126을 더하고 싶어. 그럼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곱하기.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싹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값을 넣어주고 아무거나. 난 90에다가 12를 넣고 싶어. 더하죠? 제가 같은 값을 그대로 곱하기 빼기 더하기를 하라고 해서 7개 눌러 내려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35시즌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수식에 대한 개념은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옆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하나 더 눌러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자, 이번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실래요? 자, 저기 옆에다가
자, 제가 소식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예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좀 크게 해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얘처럼 만들어 보세요. 네. 네, 선생님께서 다 작성하시면 채팅창에다 동그라미 5 하나 보내주세요. 자, 10분 선생님, 11분 선생님이 다 하셨다고 하셔서 거의 다 작성을 하셨겠죠? 자, 네, 거의 다 작성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미자 홍길동 신청이 최고야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한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최종 점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엑셀에서는 항상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식만 세워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복사했을 때 얘네들도 동일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얘를 식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자, 총점은 이미자의 총점만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자, 이미자의 총점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미자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다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답이 나오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 계산에 equal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자의 국어 점수는 C의 3번지가 되겠죠. 이거하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이미자의 영어 점수 더하기, 그 다음에 이미자의 수학 점수는 2의 3번지,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C의 3번지는 국어 점수가 될 거고, D의 3번지는 영어 점수, 2의 3번지는 수학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을 다 더해라, 이런 의미죠. 자, 엔터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250이라고 나왔어요. 입력을 했더니 이미자 점수가 10점이었는데 100점으로 잘못했네. 그러면 10, 잠깐만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10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총점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홍길동도 원래 채우기 행들로 해주면 되지만 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십니다. 자, 홍길동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수식으로 만들어 보십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equal 홍길동의 점수 이거랑 더해 영어 점수 홍길동의 영어 점수도 더해 그 다음에 수학 점수도 더해 엔터 하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셀에 있는 값을 더해줬어요. 자, 그런데 식을 한번 잘 보면 자, 제가 이미자의 총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C의 3, 여기다 C의 3, D의 3, 2의 3이죠. 그죠? 3번지예요. 여기 지금 3회이에요. 3회. 여기 얘는 열번지고 이건 행번지예요. 다 3회임이 여기에 들어간 거죠. 자, 밑에 거를 보면 같은 열에 있는데 행만 달라졌어요. 그쵸?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는 지금 행값이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상대 참조한다 그래요. 상대 참조는 위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일식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하나만 해놓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도 상관없죠. 그죠? 여기서 내려도 똑같이 누르면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이게 채우기 핸들의 기능을 이용해서 식은 하나만 만들고 채우기 핸들로 나머지 데이터들을 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눌렀을 때 서식 여기 보면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식만 복사가 되고 밑에 있는 제가 2번 눌렀어요. 선 굵게 된 것도 그대로 남겠죠. 그 다음에 평균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평균은 합계 나누기 과목수죠. 그죠? 평균은. 그러면 합계는 원래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equal 해서 평균이 없다면, 자, 가로를 열고, 자, 얘 더하기, 그 다음에 얘 수학 점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몇 과목 나누기 이걸로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누기 몇 과목이에요? 하나, 둘, 셋, 3 이렇게 써주면은 되겠죠. 만약에 평균이 없다면 그렇죠? 근데 총점이 없다면 총점은 여기 이미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제가 얘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미자의 총점은 여기 있으니까 요거 나누기 3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계산에 equal. 자, 이미자의 총점에다가 이거 다 더한 값에다가 나누기 슬러시를 한다 그랬어요. 몇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이에요. 3 해주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값을 구해주겠죠. 그죠? 자, 홍길동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총점 나누기 과목수. 자, 평균 구해봅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해도 되지만 심정이 최고야도 다 같은 방법으로 구해봅니다. 자, 수식을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씩 구해봅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자, equal 총점, 홍길동의 총점 나누기 과목수 세 과목 엔터. 자, 그 다음에 심청이도 계산에 총점, 심청이의 총점 나누기 과목수 3 엔터. 자, 얘는 귀찮으니까 체육이 엔터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위를 보면은 F3, 밑에 보면 F4. 이 상수값은 변하지 않죠. 3은 그대로 직접 써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셀값이니까 셀값이 체육이 핸들가 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소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여기 보면 밑에가 이게 위에서부터 이게 진한 선이 흐린 선이 같이 복사가 되는데 채우기 해달라 하면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식만 복사가 됐죠. 그죠? 자, 최종 점수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총점에다가 50을 더해주고 싶어요. 여기다가 총점에다 50.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총점에다 50을 더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총점에 요에다 50 더한 값, 여기서 50 더한 값을 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자, 해보겠습니다. 이미자의 총점에다가 기본 점수 50을 더해서 얘가 총점이 160면 210이 되게 만들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계산에 equal. 자, 이미자의 총점은 F의 3번지. 자, 더하기 50 해주면 되죠, 이거. 더하기. 자, 어떻게 해요? 자, C의 8번지에 있는 걸 더해줘. 이렇게 했어요. 자, 엔터 했어요. 맞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210에다가 50을 더하면 270이 돼야 되는데 얘 계산 못했어요. 자,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계산을 못했어요. 이것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자, 위에 맨 위에 있는 애는 맞았어요. 왜냐면 자, F의 3번지하고 C의 8번지, F의 3번지 얘하고 더했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F의 4번지, 아까 3번지에서 채우기 핸들로 내렸더니 이 F의 4번지 얘죠? 그대로 잘 복사를 했어요. 얘가 그죠? 상대 참조를 해서요. 그래서 번지가 셀 번지가 F3에서 F4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C의 8번지를 해야 되는데 얘도 이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연속적인 거니까. 채우기를 내렸으니까. 이번에는 얘가 C의 8번지를 해줘야 되는데 C의 9번지가 된 거죠. 이게요. 다음 거는 C의 9번지에서 C의 10번지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11번지가 되니까 얘네들이랑 더하니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위에 얘 F의 4번지, 5번지, 6번지에 있는 것만 더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쵸? 너는 절대 내가 채우기 핸들을 내려도 움직이지 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참조한다 그래요. 또 절대로 움직이지 마. 얘는 고정을 어떻게 해주느냐면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랑 같이 다시 풀어봅니다. 자, 얘를 블록을 정하고 삭제를 합니다. 딜리트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equal. 자, 총점. 얘는 변해 가야 돼요. 그쵸? 여기 밑에 변해 가야 되니까 얘는 아무 F4를 안 눌러줘요. 그대로. 자, 여기에다가 얘를 더할 거예요. 자, 더하는데 누구를 더할 거냐면 C의 9번지를, C의 8번지를 더할 거예요. 얘를 더하라고 해줘요. 똑같죠? 근데 다음 채우기 핸들을 내릴 때 F3, F4, F5 얘는 변해가야 되는데 얘는 변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F8이 있는 곳에 얘는 F4를 누릅니다. 키보드에 F4 있어요. F1, F2, F3, F4 키보드에 메뉴에 있는 거 있죠? F4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면 C가 뭐냐면 이게 열이죠. C 열에 앞에 달러가 붙어요. 이거는 C 열을 고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 값을 D, E, F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냥 항상 C가 되겠다는 얘기고 8, 행이죠. 8행, 이 행도 달러가 붙으면은 이 행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C와 8에 달러가 두 개 다 붙었으니까 절대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F4 한 번 더 눌러볼까요? F4를 누르면 이번에는 C 열은 채우기 핸들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쪽 옆으로 가면 C, D, E, F, G 이렇게 변해가는데 8행은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8에 달러가 붙었으니까요. 다시 F4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죠. C 열은 변하지 않는데 이 열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이게 채우기 핸들을 내려도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누르든 이렇게 누르든 변하지 않는데 행은 어때요? 자, 여기서 행은 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얘는 절대 변하지 이 자체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다 F4를 다시 한번 눌러서 한 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F4를 눌러서 행과 열을 완전히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값은 무조건 C8로 그대로 고정을 해. 그러니까 참조를 할 때요. 그걸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달러가 붙은 걸 절대 참조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주고 엔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 구해줬어요. 자, 그리고 내려봅니다. 채우기 핸들로. 자, 내렸어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계산을 했죠. 자, 50 더하니까 260, 50 더하니까 270. 자, 이게 제대로 계산이 됐어요. 그럼 번지를 한번 볼까요? H의 4번지를 눌렀을 때, 자, C의, 여기 보면 F의 4는 변했죠. 근데 C의 8은 안 변했죠. 여기 F의 5는 변했죠. C의 8은 안 변했죠. 그래서 답을 맞게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떤 영역을 변하지 않게 채우기 핸들로 이용을 할 때는 F4키로 눌러서 그 영역을 고정시켜서 절대 참조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 참조입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F4를 안 눌렀을 때 내렸던 거는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플러스 버튼을 또 누르십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차원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저처럼 선생님 계산기, 성적표, 차원 실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께서 얘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얘를 작성하시고 다 되시면 저한테 또 O 하나 보내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작성해 주십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를 할 걸 그랬나? 이거 해볼게요, 선생님. 그래도요. 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하실 때 가능한 한 이 서식도 제대로 만들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십니다. 자, 이게 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연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실 때, 엑셀 서식을 작성할 때 한 번 작성해 본 거하고 또 두 번, 세 번 작성한 거 보고 그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익숙해지시니까. 그래서 제대로 작성하는 걸 연습하십니다.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합계를 한번 구해 보실까요? 제가 이 합계를 목표 실적 플러스 판매 실적이라고 했어요. 이 목표 실적과 판매 실적을 구해서 채우기 핸들로 내리시면 되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먼저 해보십니다. 자, 되셨겠죠? 자, 그러면 봅니다. 자, 계산을 해라, equal. 자, 한동춘에 대한 합계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2의 5번지, 2에서 더해, 더하기, F의 5번지, 얘를 더해라 하면 엔터 하시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상대 참조로 채우기 핸들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평균도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도 합계 나누기. 자,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자, 이 합계, 부담 실적, 목표 실적과 판매 실적을 더한 게 이 합계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평균도 구해보십니다. 자, 되셨겠죠? 자, 그러면 equal 한동춘의 합계 나누기. 자, 평균은 2로 나누니까 자, 2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자, 일단 수식에 대한 개념은 선생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죠? 수식은 어떤 건지 이제 아셨어요.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약간 함수만 합계 평균에 대한 개념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아까 성적표 있었죠, 선생님. 성적표로 가볼까요? 자, 성적표로 가볼게요. 자, 성적표에서 이 총점과 평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볼게요. 총점과 평균을 지어봅니다. 총점과 평균을 지었더니 최종 점수가 얘는 50이에요, 다. 그쵸? 이게 총점 값이 없으니까 다 5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총점을 구할 때 우리는 수식은 equal, 자, 이미지에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할 때 C의 3번지, D의 3번지, E의 3번지를 더해라고 해야겠네. 이런 걸 내 머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함수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말하자면 제 컴퓨터한테 이렇게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영역을 너 합계 구해. 그럼 합계가 나오고 평균 구해. 그럼 평균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함수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너 이렇게 해. 그 명령어를 적어놓고 거기를 갖다 이미 만들어 나가서 영역만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형식에 맞게만 너가 입력을 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구해줄게. 이게 함수예요. 자, 그러면 총점이라는 함수는 우리가 한국에서 이 엑셀을 만들었다면 총점, 또는 합계 이렇게 명령어를 뒀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로 했겠죠. 그 나라 말로. 그죠? 그래서 합계는 sum이라고 하잖아요. sum. 그래서 sum이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계산해야 할 때는 항상 equal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equal 한번 해보겠습니다. equal. 그 다음에 sum이라는 명령어를 자, 먼저 선생님 아까 우리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먼저 구해볼게요. 오늘 지금은. 자, 홈에 자, 자동으로 만들어놨어요. 많이 쓰는 거니까.
자, 편집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합계 구하려고 그래. 총점. 합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합계. 맨 위에 합계를 하면은, 이거 커서가 여기 있었나요?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다 놓고 다시 합니다. 자, 얘는 이퀄을 해주지 않으세요. 여기 이미 얘가 이퀄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퀄을 하지 않습니다. 자, 홈에 있는 이 편집에 있는 이 자동합계에 있는 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이퀄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그냥 커서를 F의 3번지에다 다시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퀄은 지웁니다. 자, 그리고 자, 자동합계에서 합계를 누릅니다. 합계를 눌렀어요. 그러면 sum이라고 용어가 나왔어요. sum, 합계를 구해. 이런 명령이 뭐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 sum이 합계 구하라는 명령인지는 우리가 알아두게 되겠죠? 그죠? sum 합계 구해. 그리고 가로를 열었어요. 그리고 영역을 지정했어요. 자,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 이 영역을 합계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C의 3번지에서 F의 3번지를 이렇게 해줬어요. 영역을 여기서 해줬어요. 그럼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 영역이 되죠. 그 요 안에 있는 값이 요 합계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합계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 전체 합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뭐 선생님 제가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미자 것만 구하려고 그래요. 자, equal sum으로 써봅니다. 위에 걸로 안 하고요. 자, sum s를 썼더니 s에 해당하는 함수들이 밑에 쭉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직접 제가 쓰는 식으로 많이 씁니다.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s 이후까지 씁니다. sum 그랬더니 sum ifs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하는 함수들이. 자, sum 요거 선택하면 되죠. 요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 했어요. sum이 나왔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합계를 구해.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값을 인수라고 하죠. 인수. 자, 그럼 어떤 걸 할 거예요? C의 3번지 여기서부터 2의 3번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자, 드래그를 해주면 위에 수식 표시줄에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엔터를 하면 가로를 자기가 자동으로 닫아줍니다. 자, 엔터 합니다. 네, 이렇게 160이 나왔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자, 다시 지웁니다. 자, equal sum. 자, 더블 클릭. 자, 영역 지정. 엔터.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럼 이 뜻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equal 계산해 이런 의미죠. sum 합계를 계산해 이런 얘기죠. 자, 맨 처음에 컴퓨터한테 equal을 쓰면은 계산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sum 합계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인수 안에 있는 영역을 지정한 걸 합계를 구해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콜론을 이렇게 넣습니다. 구분자죠, 구분자. 자, 이 앞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가. 자, 여기가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였어요. 그죠? 여기를 제가 C의 3번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2의 3번지라고 했어요. 2의 3번지.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구분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C의 3번지부터 시작해서 2의 3번지까지 그 영역을 합계를 구해 이런 의미예요. 즉 C의 3번지 얘는 처음 값, 내가 선택하는 값의 처음 값을 얘기하는 거고 이 콜론 다음에 있는 거는 마지막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드래그를 할 수 있으면 드래그를 해주면 되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쭉 많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 드래그를 하겠어요? 힘들게. 그죠? 그러니까 equal sum 하고 처음 값이면 C의 3번지면 C의 3번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 C의 125번지예요. 그럼 C의 125번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equal. 자, 합계를 구해. 썸이 나왔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만약에 50 숫자를 썼어요. 그리고 구분자는 컴마를 했어요. 자, 컴마와 콜론과 이런 구분자들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50, 그 다음에 80, 암구 숫자를 씁니다. 자, 15, 그리고 가로를 닫아볼게요. 그냥 엔터를 해도 되지만, 자, 가로를 닫았어요. 얘는 50, 80, 15 요거를 더해 이런 의미예요. 엔터, 더하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콜론으로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영역을 너 더해 이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얘도 한번 계산해 봅니다. 다시. 자, equal sum 다시요. 자, equal sum su sum 더블 클릭. 아, 홍길동의 국어 영어 수학 드래그 엔터 했죠. 자, 여기도 계산해 봅니다. 자, equal sum su 더블 클릭.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합수는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영역을 지정하는 건 간단하게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역만 지정하는 함수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건 여기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의 함수들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sum. 자, 영역 지정. 여기 있는 거를 자, CS 5번지부터 2의 5번지까지 너 더해 이런 의미라는 얘기죠. 자,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려볼까요? 자, 귀찮으니까 자, 식을 복사해. 식을 복사하면 C의 5번지였던 거를 C의 6번지, 2의 6번지로 변경을 해주겠죠. 절대 영역이 아닌 달러 표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본질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평균을 구하라는 것도 동일해요. 평균을 구하라는 함수의 이름은 평균은 에버리지잖아요. 에버리지. 영어로. 그죠? 그래서 에버리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요즘에는 또 이제 볼링이 갑자기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그 볼링이 아주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볼링을 막 치러 다녔거든요. 그러면 볼링에 이제 가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에버리지가 몇 치냐고. 평균 얼마 치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버리지 하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에버리지는 평균이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 계산해. 자, 이퀄. 자, 평균 구의 에버레이지, 그러니까 AVER까지만 써볼까요? AV. 그랬더니 에버레이지도 여러 가지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에버레이지 두 번째 거예요. AVER, AG. 이거 평균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그럼 평균을 구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만 지정하면 되죠. 자, 누구예요? 아까 얘처럼 똑같아요. 자, C의 3번지에서 2의 3번지까지 이 영역을 너 이거 다 더해서 네가 알아가지고 평균까지 구해. 그러면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구해주겠다는 게 이 에버레이지라는 얘기예요. 처음 값 C의 3, 마지막 값 여기 보니까 2의 3. 이해되시죠? 자, 엔터 합니다. 그러니 얘가 평균이 이렇대요. 자, 이미자 값이 국어 점수 잘못 썼어요. 100점이었는데, 자, 100, 엔터 하면 총점도 변하고 평균도 변하겠죠. 그죠? 데이터가 언제든지 식만 잘 세워주면 데이터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제 식을 다 이런 시트를 만들어줬어요. 데이터는 항상 변해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데이터 값만 변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기가 총점이든 평균이든 아니면 다른 계산이든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이 편리하다는 거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equal, average, 평균 구해. 두 번째 거 더블 클릭. 자, 홍길동의 평균 구할 영역. 자, C의 4번지부터 2의 4번지까지 이 영역을 너 평균 구해줘. 엔터.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귀찮으니까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거 전 지웠네요. 자, 그냥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요거 다시 지우고 한번 함수로 직접 써서 하는 거 한번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실래요? 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자, 총점은 sum, 평균은 average 해서 이미자의 총점과 평균만 구하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내려봅니다. 아, 참고로 선생님 15일 날 수업 없습니다. 저희 다음 주 수업이 17일 날 있겠네요. 많이 쉬시겠어요, 선생님. 그죠? 네. 자, 다음 주는 월수금 수업은 17일 날 수업 있다는 거. 자, 월요일 날 들어오셨다가 왜 수업 없냐? 이러시면 안 되세요. 자, 보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이런 어떤 양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4개의 레코드만 있지만 만약에 이게 10,00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를 equal, 썸을 해서 1개의 레코드만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자, sum, 합계 구해. 자, 이미자 거 구했어요. 식을 잘 만들어줬어요. 그쵸? 그리고 구했습니다. 자, 평균도. 자, equal, average, average. 더블 클릭. 자, 평균 구할 것도 이미자의 유의어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블록을 잡아서 2개 블록을 잡았어요.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같이 복사가 되겠죠. 위도 변해가고 얘도 자, 평균을 구한 걸 복사를 해가지고 식을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선생님 개념만 잡아봤다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그 수식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일 날이죠. 그때는 이제 함수를 조금 이제 엑셀의 꽃은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을 천천히 저랑 같이 배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